팟캐스트를 통해 청취자분들께 다양한 청년 예술가를 소개하며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고자 하는 콜렉티브 그룹 안티클로즈입니다. 안티클로즈 스토리텔링 백화작가 1편 시작합니다.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안티클로즈의 멤버 호추입니다. 백화 작가는 주로 유화나 아크릴 등 평면 조형을 사용하시는 회화 작가분이신데요. 아무래도 회화라는 개념 자체가 비미술인들에게 미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떠올릴 법한 장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캔버스나 종이 위에 뭔가를 그려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며 느끼는 내면의 감정들은 늘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백화 작가는 회화란 뉴스나 기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적 언어라고 정의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평면상의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눔이라는 두 가지의 분리된 개념을 갖지만 조형 미술의 회화란 결국 미술 매체를 통해 관객과 작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됨으로써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형 미술의 회화와 대화의 회화라는 의미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작가가 계속해서 작품으로 하여금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추상회화라는 말은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형상이 없다는 것인데 이 말 자체 또한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엔 늘 어려움이 있죠. 작가는 추상회화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알고 있는 것임에도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말하며 작가의 작업 안에서의 추상은 이미 현존하는 것을 부정하고 재해석하여 이면을 들춰내는 개념으로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평소 SF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SF 영화에 실제하지 않는 제3의 가상세계를 만들어내어 관객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작가는 매료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작업해서 풀어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체 그대로인 구상의 형식, 그리고 왜곡된 형태인 추상의 형식을 한 화면에 구성하는 작가는 실제하지 않는 제3의 세계를 만들어내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사건 사고의 이질성, 비논리성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 떠올리는 회화 작업은 고전적이며 추상적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백화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니 무언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작가가 페인팅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또한 앞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서 완벽한 제3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진과 조형과 같이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손끝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인팅이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예술의 영역이 오늘날의 다양한 재료와 매체로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는 예술이 어려운 분들도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점에서 작가가 생각하는 페인팅의 매력이 저에게도 와닿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작가의 작업에서는 파란 색채가 두드러지는데 이에 대해 작가는 최근 정리된 작업 노트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에게 파란색은 일종의 습관으로 먼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마땅한 이야기와 서사가 없어 이에 대해 고민하며 페인팅 작업을 무작위로 하고 있었을 시기에 평소 존경하던 작가의 그냥이라는 것은 없다. 선택한 모든 것들에 의문을 품으면 다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작업들이 대체로 푸른빛을 띠고 있다는 점과 일상에서도 파란색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파란색을 고집하는지에 계속해서 의문을 품으니 그것은 유년기 시절 어린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홍색을 강요당했고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택한 경험을 했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모든 선택지에서 파란색을 선택하는 습관을 갖게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는 이렇게 사소한 사건조차도 평생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세대 격차 없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푸른색은 작가의 주요 작업 요소로 등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분홍에 대해서 나는 늘 어려서부터 이유 없이 분홍색이 별로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오르는데요. 특정한 색채가 가지는 이미지가 그에 대한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촉발되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이 답변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던 것 같네요. 작가는 과거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아 실현의 의지와 개개인들이 알아채고 있지 못하는 본능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작업 노트를 쓴 해에 스스로가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돈을 버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우선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작업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작업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작업을 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의 근원에 도달했을 때야 비로소 작업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 실현이며, 이는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본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노동을 하면서 허무함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 노동에서도 노동 후의 여가 시간에서도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불만족이 도출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또한 대다수의 노동인들은 이러한 감정의 원인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자아 실현이라는 본능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다다르며, 이 감정을 들춰내고자 이러한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작가의 작업에서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수상적인 형태가 많이 등장하지만, 인간의 형상들이 작가 특유의 구겨진 듯한 텍스처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작가의 가치관과도 연결되어 현실과 비현실성을 섞어 비논리성이 드러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관찰한 사람들의 포즈나 표정을 기록해 새롭게 구성하거나 힘의 밸런스에 맞춰 구도를 새로 짜는 작가의 작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F연대기 제2회 페미니즘 예술대회인데요. 저는 작가의 내면에 대한 작업과 이 F연대기와의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는데요. 작가는 작업 노트에서 내면 속 발생되는 사건들은 개인적 경험이 아닌 반복되는 유사한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연대의 의미와 연결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전시에서 유독 강렬한 색채 대비나 드로잉 안에 사물에 구겨진 듯한 텍스처가 눈에 들어왔는데, 작가는 옷의 구겨진 모습을 극대화한 모습으로 사건의 발생 또는 발견 당시 느껴지는 강렬한 기운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로 작품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 전시에서 N의 자왕상이라는 제목과 이 전시에서 F가 가지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작가는 옷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분위기를 나타내고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렸을 적 받았던 강요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소신껏 옷을 입지 못한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F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찐빵입니다. 강규 씨의 다음 전시 소개에 앞서 다음 전시에 대한 힌트가 되는 작품인데요. 바로 욕망의 분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유명인들로 구성되어 인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작가는 해당 유명인들이 가진 직업이나 등장한 곳 등의 의미를 두고 구성하였고, 힘과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이와 관련된 장면이 나오는 것들을 따왔다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줄 전시가 어느 정도 유추되실까요? 그럼 다음 전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규 씨.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시는 프론티어 프로젝트인데요. 월간 미술세계와 에코락 갤러리에서 주최한 전시로 욕망의 세계는 말 그대로 욕망의 세계로 개인이 가진 추상적 개념인 욕망을 드로잉으로 드러내면서 실체화시킨 것이며, 진행한 드로잉 중 시각적으로 매끄러운 작업들을 3점 추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욕망의 세계의 패턴은 욕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를 대변할 만한 시각적 이미지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패턴인데요. 강렬한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이기에 중심부에서 사방으로 뻗쳐나가도록 의도하여 강렬한 힘을 담아내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패턴의 작품 3점을 잉크나 믹시스 미디어 기법으로 재료나 색채 등을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하나의 패턴을 다양한 재료로 실험해보며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는 이 단체전을 통해 졸업 후 처음 외부에서 한 전시로 의미가 컸던 전시라고 하는데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 또한 앞으로도 이런 단체전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이러한 작가의 작품 세계관을 잘 담아낸 작품들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작가의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 타의적 삶, 그리고 앉아서와 오가모는 것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도약을 꿈꾸며와 뒤에서 소개해드릴 진실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작품은 특이하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제작되어 있으며 머리카락과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타의적 삶을 정면으로 그려낸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타의적 삶은 어떠한 작업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타의적 삶이라는 작업은 3명의 인물들이 꼭두각시처럼 관절마다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조금은 섬뜩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작가는 이를 두고 원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마치 끈에 의해 나 스스로의 움직임이 없어지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표현했다는 느낌이 이 그림을 보며 들어 섬뜩한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어서 3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올가매는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올가매는 것들에 대하여를 보면 다양한 색채와 다양한 색채로 표현된 복잡한 연기들이 둘러싸여진 여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 작가는 과거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작가의 설명을 들으니 주변에 있는 연기와 다양한 색채들이 작가가 말하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착에 대한 이야기는 작가의 다른 작품과 함께 뒤에서도 조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요?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 도약을 꿈꾸며입니다. 도약을 꿈꾸며라는 작품을 보면 인물이 태아 자세를 취하고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치 이불과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인물들을 보면 저도 포근한 이불 속에 푹 파묻혀 있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작가는 의도되지 않은 환경에서 누워있는 인물을 따온 곳이며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편안한 자세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구도로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도약을 꿈꾸며까지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백화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며 이어지는 2부에서 백화 작가의 더 많은 작품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전시는 백화 윤목세이라는 전시인데요. 저는 3명의 작가 이름으로 구성된 전시 이름이 신선했는데 작가명의 조합으로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간직한 채 작품을 통해 서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하나의 전시로 완성된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백화 윤목세이 전시에서 3분이 각자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여졌는데요. 저는 이 전시에서 작가님들이 중점을 둔 부분이 궁금해졌어요. 작가는 당시 작업 세계관이 뚜렷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개개인들에게 숨어있는 욕망이나 본능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매체로서 적용해 해석되는 것에 중점을 두시고 추후 작업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전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예술과 감정에서 감정은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지배하고 지배하기도 당하기도 하며 예술 또한 정의되지 않고 지배하고 지배하기도 당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백화 윤목세이 전시에서 개개인들에게 숨어있는 욕망이나 본능을 매체로서 작용하면서도
새 작가분들의 연결점을 찾아 함께 전시를 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협업 작업 시 잦은 꼬임 속에서도 서로 간의 연결점을 찾아가며 작업을 했기에 이 전시에서 한 명 한 명 소중한 작업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개인들의 숨어있는 욕망이나 본능을 매체로 사용한 백화 작가의 작품들로는 침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자락, 단상 위에서와 앞서 소개된 욕망의 세계가 있는데요. 침묵이라는 작품을 보면 여인 앞에 여러 개의 선들이 코와 입술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작가는 말할 수 있는 기능인 하관을 묶어버린 개념으로 말보단 생각을 취하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작가의 개념을 통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저 생각에 머무는 것들이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시각적으로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으로는 단상 위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상 위에서라는 작품은 인물이 연기와 같은 아우라를 풍기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작가는 이를 옷에서 흘러낸 추상적 표현이며 인간에게 꾸준히 존재하는 집착, 자책 등과 같은 잡념의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욕망과 본능들에 대해 스스로를 억누르고 집착하고 자책하는 등 여러 가지 감정들로 다시 올가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집착과 자책과 잡념들을 품으시며 사시나요? 저는 어쩌면 작가의 단상 위에서라는 작품에 나오는 여인은 현대인의 얼굴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론 텔레포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들이라는 전시인데요. 작가는 텔레포트 전시에서 전시 제목은 닳고 없어지거나 어쩔 수 없이 숨겨져 버린 자신의 본능, 욕망과 정체성 등을 찾을 수 있는 교환 거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며 결국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욕망의 감정과 맞닿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사람들이 사건들을 직면하거나 연결짓는 작품들로 작업의 개연성을 통해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주목하게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끔 나의 본능은 무엇이며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 숨긴 본능도 결국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고민에 빠져들곤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무엇이든 다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전시였어요. 다음 소개해드릴 전시는 아타락시아라는 전시인데요. 아타락시아의 뜻은 마음의 평정과 안정입니다. 이 전시에서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 들어온 내면에 대해 집중한 작품과 내면에서 외부로 펼쳐져 나가는 작품들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작가는 인간의 실체와 페르소나 사이에서 혼돈마저 느끼게 된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원했는가? 진정한 자유를 재획득하는 전환점이 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업에서 정의된 자유는 과거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오롯한 현재의 나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상태이며 또한 이러한 현재를 통해 완벽한 자신의 실체를 정립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작가는 외부로부터 온 내면에 대해 집중한 작품과 내면에서 외부로 펼쳐져 나가는 작품을 한데 전시해 놓음으로써 발생하는 중간 지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실험이며 일종의 해소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작가는 그 중간 지점의 발생 과정을 직접 실험해보고자 디자인을 맡으며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해요. 무빙 포스터를 보면 마치 최면술 같아 보이는데 이는 작가 안정을 되찾고자 최면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최면술사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전시 제목 아타락시아와 유사한 개념으로 작용되게 한 것을 유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누구나 외부에서 이런저런 자극을 받아오는데요. 이런 내면을 저는 회피만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집중하며 작업을 실행하신 작가의 작업에 집중하게 되고 천천히 함께 그 자극들을 돌아보는 느낌이 들어 저에게 치유받는 듯한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백화 작가의 작업을 보다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듯 하면서도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결국 그것이 시사하고자 하는 것은 나,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구나를 느끼게 되며 나의 페르소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네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백화 작가님을 직접 모셔 진행할 2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 청년예술가를 소개하는 안티클로즈 스토리텔링 백화 작가 1편 오늘 진행을 맡은 허추 찐빵! 감귤 제비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태원 빌라 해밀턴 갤러리에서 열리는 저희의 첫 전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